끝나는 함수예요. if로 끝나는 함수. 그러니까 얘도 조건을 만족하는 계산을 해. 디카운트처럼. 그러니까 DB 함수처럼. 그런데 얘는 표 전체가 아니라 열 범위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때 범위를 요 위에 있는 우리도 제목행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포함해서 범위를 잡고 뭐 하는 거는 DB 함수 딱 하나예요. 만 여기까지 범위를 잡아요. 나머지는 다 요 밑에서 범위를 잡으셔야 돼요. DB 함수만 제목행을 사용한다는 거. 그래서 count if 함수 하나만 일단 기억하시면 돼요. count if. 조건을 비교할 범위고 조건은 항상 다운표 안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다운표. 근데 우리는 마법사를 쓰니까 다운표가 자동으로 붙죠. 그리고 sum if하고 average if는 count if하고 똑같은데 뒤에다가 계산할 범위를 넣어주시란 말이에요. 자, 조건이 하나 이상이라 그랬어요. 하나 이상이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일 때도 써도 되는 거예요. 하나일 때도. 그 조건이 하나인데 조건에 맞는 합계를 구하세요 하고 sum if s를 쓰라고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산할 범위 먼저 넣어주시고 범위 잡고 조건 넣고 그냥 가로 닫고 끝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나오면서 저는 얘를 갖다가 아예 없애고를 쓰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어차피 얘를 쓰나 얘를 쓰나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건. 근데 이제 기존에는 함수가 이거 두 개뿐이 없었어요. 옛날에는. 그러다가 이제 얘가 추가되면서 이쪽도 추가된 거예요. 함수들이. 그래서 조건이 하나 이상일 때 여러분이 기억하겠지. S가 붙었을 때는 뭐 count if S야. 범위 조건을 계속 127가지 나열하면 되는 거고 sum if S와 average if S일 때 계산할 범위가 앞에 나온다는 것만 좀 기억하시면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count if 하나를 딱 기억해놓고 여기서 확장을 하시는 거예요. 함수를 외울 때 count if 하시고 범위 조건 계산할 범위가 뒤에 나오면 sum if와 average if다. 그러니까 조건이 하나 이상일 때 그럼 얘를 기억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범위 조건을 계속 나열하면 count if S. 앞에다가 계산할 범위를 먼저 넣어주게 되면 똑같은 형태로 사용하는데 앞에다 계산할 범위를 넣어주면 sum if S와 average if S. 그 다음에 이 물결 if 함수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조건의 계산식이 나올 때가 있죠. 그 계산 결과를 이용할 때. 그러니까 비교 연산자를 다운표로 묶고 AND하고 계산식을 써줘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오는 문제에서는 이제 그 sum if 물결 if 함수에서는 쉘이 한 군데 값을 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걸 채우는 작업을 할 때가 있어요. 채우는 작업을 할 때. 이럴 때는 절대 주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조건을 비교할 범위와 계산할 범위. 이렇게 세 종류만 좀 구분을 해주시면 돼요. 자, 나온 대로 또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1회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회 5번. 성별이 그러니까 성별 중에서 남자를 찾고 남자인 점수의 합계와 점수가 있죠. 이게 합계를 구하려래요. 그럼 여기가 조건을 비교할 범위고 여기 계산할 범위고 여기에 나와 있는 B29, B36 그 다음에 C29, C36은 범위가 맞아요. 문제에서. 그리고 여자의 합계의 차이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 절대값을 구하는 ABS는 항상 양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음수를 양수로. 그러니까 남자에서 여자의 합계를 뺐을 때 여자 점수가 높으면 마이너스 뭐 20점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차이값이라는 걸 구할 때 양수와 음수는 구분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수값으로 만들어주는 게 ABS입니다. 그럼 먼저 남자의 합계를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sum if라는 함수를 쓰라 그랬죠. 뭐하시고 SU 화살표로 톡톡톡 내려서 sum if에 갖다 놓으시고 탭. 자, 그러면 밑에 풍선 노말에 살짝 보면 여기에 sum range 합계 범위가 뒤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걸 보시면서 좀 기억하시면서 첫 번째는 범위가 뭐냐면 조건을 비교할 범위가 되겠죠. 그리고 마법사 들어가서 탭.
조건을 남자라고 쓰셔도 되고 주소를 갖다 쓰셔도 돼요. 그래서 남이라는 주소를 갖다 쓰시고 계산할 범위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 합계가 363.7점이 나오죠. 그러면 뒤에다가 빼기하고 또 썸이프를 똑같이 하시는데 화살표로 내려서 탭. 첫 번째로 조건을 비교할 범위를 선택하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탭. 첫 번째 남자의 합계를 있고 두 번째 여자의 합계를 구하니까 여자라는 글씨가 있는 주소 선택하시고 탭. 세 번째가 썸 렌지잖아요. 합계 범위 점수의 합계를 구하세요. 그랬더니 얘가 364점이 나왔는데 수식의 결과는 마이너스 10.3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0.3이라는 것은 차이값의 의미가 없잖아요. 차이값은 그냥 양수로 표시하면 된다는 해서 그러니까 ABS라는 걸 넣어주는 거예요. 절대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탭하고 들어갔더니 얘는 넘버하고 가로가 닫혔잖아요. 인수가 하나예요. 그리고 값만 들어오면 된단 말이에요. 맨 뒤에 가서 가로를 닫아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엔터. 10.3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썸이프 나누기 썸이프라고 가로 닫고 그 다음에 이제 ABS에서 양수를 만드는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썸이프와 ABS를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되셨나요? 자, 2회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학년의 학생 수라고 되어 있네요. 학년이 1학년 학생 수를 구하고 학생 수의 뒤에 명자를 표시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몇 개야를 구하라는 건 카운트, 개수를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카운트, 썸이프, 에버러지 이프 중 알맞은 함수와 엔드 연산자를 쓰려면 당연히 우리는 뭘 쓰면 돼요? 카운트 if를 쓰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카운트 if를 쓰시는데 넣으시고 COU 하고 화살표를 톡톡 카운트 if로 내려서 탭. 첫 번째가 조건을 비교할 범위죠. 학년 중에서 하고 마법사 들어가서 탭. 여기다가 1학년이라고 쓰는 방법이 하나가 있죠. 1학년이에요. 그러면 탭하면 이렇게 따옴표가 붙으면서 3명이에요. 또 하나 방법은 뭐예요? 1학년이라는 주소가 있는 걸 바로 선택해서 쓰셔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뒤에다 명자 소다를 쓰면 마법사를 닫지 마시고 그냥 뒤에다가 엔드 따옴표 명 해주시고 명 해주시고 따옴표 닫고 엔터하면 주어진 조건이 완성이 되겠죠. 근데 실제 이 명자를 빼먹는 경우는 많으니까 그거 꼭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뭐 이런 문제는 좀 쉬운 문제죠. 다음에 3의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3의 4번 문제. 4번 여기 있네요. 모든 과목이 70점 이상인 학생수. 자, 요게 어떤 분이 카운트 if와 카운트 if s 중 알맞은 함수를 쓰라는 건 뭐냐면 조건이 하나냐 조건이 여러 개냐 이걸 봐야 되는데 그냥 대충 이렇게 보고 모든 과목이 70점 이상인 학생수니까 범위를 이렇게 그냥 한꺼번에 잡고 카운트 if를 써가지고 그거 갖다 70 해갖고 이 안에 70점의 개수를 구한 분이 있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주어진 문제는 커뮤니케이션이 70점 이상이면서 회계가 70점 이상이면서 경영학과가 70점, 경영전략이 70점 이상인 학생 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위 조건, 범위 조건, 범위 조건이 3개가 나온 카운트 if s 조건이 여러 개인 걸 쓰는 거죠. 그래서 넣으시고 COU 하시고 카운트 if s 첫 번째 조건 범위가 커뮤니케이션 범위 잡으시고 fx 누르시고 탭 그거 하나 갖다 70. 자, 첫 번째 조건 범위와 조건을 넣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탭하시고 나서 회계 점수 범위 선택하시고 탭 그거 하나 갖다 70 탭 경영 전략 범위 잡으시고 탭 그거 하나 갖다 70 하시고 탭 그럼 이렇게 모든 과목이 70점을 넘은 사람은 3명이에요 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에다 뭘 넣어달라 그랬어요? 명자를 쓰라는 말이 없어요. 그럼 그냥 확인으로 끝내셔서 3명이네 하고 작업을 끝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이제 물결 if 함수의
그 조건이 여러 개인 걸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 이런 문제도 그냥 count if s 쓰세요. 그러면 쉬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count if s 쓰세요. 근데 count if s 등 알맞은 걸 쓰라니까 여러분들은 다 개수를 구하는 거잖아요. count는 숫자가 들어가 있는 개수. 그러니까 얘는 아예 조건을 안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빠지는 거고. count if를 쓸 거냐, s를 쓸 거냐 해서 하나냐, 조건이 하나냐, 조건이 세 개냐, 하나 이상이냐, 이걸 좀 보셔야 되는 거예요. 3회, 4회 됐고요. 4회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문제가 좀 까다로운 문제라 그랬죠. 표 2에서 상여금이 120만원, 120만보다 크면서니까 크다예요. 비교연산자가. 기본급의 기본급 평균 이상. 그러니까 조건이 평균값보다 커요. 그러니까 평균값을 내가 계산을 해가지고 비교연산자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비교연산자와 계산 결과를 AND로 결합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average와 count if s를 쓰는데 AND 연산자를 쓰라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계산된 인원수에 대해 명을 표시하세요. 그럼 AND를 여기다만 쓰나? 하고 생각해도 이게 아니라 뭐라고요? 평균 값을 조건에 계산식이 나오게 되면 계산식의 결과와 비교 연산자를 AND로 묶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건이 어차피 두 개가 있는 거니까 너는 왜 나와 있냐? 조건이 물조기 포함수는 AND이기 때문에 어느 걸 먼저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계산하는 조건을 먼저 하기 위해서 average를 먼저 구해 보겠습니다. average 하시고, 자, 상여금이 있고 평균 기본급, 기본급의 평균값을 구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average 한 다음에 기본급의 평균을 구하시면 얘가 288만원 정도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뭘 구해요? 인원수를 구하는 거니까 count if s로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리고 마법사를 바로 들어가셔서 얘는 두 번째에 해당되는 조건이죠. 그러니까 얘는 첫 번째가 기본급 중에서 기본급 평균 이상이에요. 평균 이상.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크거나 같다고 쓰고, 자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크거나 같다고 그냥 내려오면 얘가 평균 계산된 평균 값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문자 비교로 들어가 버려요. 다운표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비교연산자를 다운표로 넣고 AND 하시고 여기를 지우는 형태로 작업을 해주시고 내려오면 여기가 이렇게 평균값이 나오면서 그 값보다 크거나 같은 개수를 먼저 구하죠. 4개가 나왔죠. 그 다음에 상여금이 두 번째 조건이 상여금이죠. 그래서 밑으로 내려서 세 번째 칸 넣어주시고 네 번째 칸 조건을 넣는데 조건이 뭐예요? 120만 이상. 그럼 여기다가 크다 1, 2, 빵빵 빵빵빵 하고 빵 넣어주는 걸 잘 해주셔야 돼요. 1, 2, 빵빵 하고 빵빵빵. 그래서 좀 리듬 맞춰서 넣어주면서 개수를 잘 넣어주시고요. 차피로 밑으로 내려가면 3명이 나왔죠. 근데 얘는 뒤에다가 뭐 해달라 그랬어요? AND 다운표 명 하고 써주는 작업을 하시고 확인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조건에 계산 결과를 이용하는 경우에 비교 연산자를 다운표로 묶으시고 AND하고 뒤에다가 계산식을 넣어주는 걸 꼭 좀 기억을 하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5회 1번 문제 물결이 포함수의 조건에 계산식이 들어온 경우에 보라는 거예요. 그럼 6회 3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회 1번 문제가 있네. 5회 1번 문제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5회 1번은 서류가 85 이상이고, 시험이 80점 이상인 합격자 수를 계산하세요. 계산된 합격자 수 뒤에는 명을 표시하고, 에버리지나 카운트나 썸이 분명 알맞은 함수 쓰라 그래서 조건에 맞는 개수 몇 명이에요? 그러면 카운트 if s죠. 조건이 두 개죠. 그러니까 얘는 하나일 때도 써요. 하나 이상. 서류가 85점 이상, 시험이 80점 이상이죠. 그럼 여기 서류가 여기 있고 시험이 여기 있죠. 각각 범위 잡아서 조건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누르시고 COU 지금 카운트 if s 서류 범위를 잡으시고 서류 범위는 85점 이상이에요. 마법사 들어가서 탭 그거나 갖다 85 탭하면 얘가 자동으로 따옴표를 이렇게 놓아줘요. 두 번째는 시험의 범위가 80점 이상. 그러니까 시험 범위를 잡으시고 탭 그거나 갖다 80 탭하시면 따옴표가 완성이 되면서 인원이 4명이에요.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럼 확인을 하셔도 되고 바로 수식 입력줄 뒤에 가서 결과를 명자를 넣어달라 그랬으니까 and 명 하시고 엔터로 마무리를 하셔도 되겠죠. 4명이 나오겠죠. 되셨나요? 자, 6회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6회 3번. 성별이 여자이고 평점이 성별이 여자이고 면접이 8 이상 그 다음에 시험이 85 이상 여자 사원의 합격자 수 몇 개예요? 하고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count if s를 쓰셔야 되겠죠. s 뭐 조건이 3개인 거니까 3개를 만족하는 인원수가 몇 명인지를 구하면 되겠죠. COU 넣어주시고 화살표를 아래로 톡톡톡 내려서 count if에 선택하시고 탭. 첫 번째 범위가 성별의 범위를 선택하시고 FX 눌러서 마법사 들어가시고 탭키 누르시고 첫 번째가 뭐예요? 여자이고 그러니까 여자가 들어가 있는 주소 B15를 선택하시고 탭. 면접의 범위가 이 범위 잡을 때 제목행은 DB형식만 잡는 줄 했어요. 이건 잡으시면 안 돼요. 잡고 8 이상이니까 그거는 갖다 8 탭하시고 이번에는 시험이 85점 이상 그러니까 시험 범위를 선택하시고 탭 크거나 갖다 85 탭 그러면 세 가지의 조건을 만족하는 인원수는 3명이에요. 하고 끝나는 거네요. 뒤에 명자 써주는 말 없네요. 그 3 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범위 조건을 연달아 잘 나열해 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7회를 보겠습니다. 자, 7회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건조기 판매 금액의 평균을 구하래요. 평균. 그런데 평균을 구하는데 에버러지 if가 안 나왔어요. 이제 기억들 다 하시겠죠? 썸 if 나누기 카운트 if가 평균이라는 거. 디썸 나누기 디카운트가 평균이라는 거. 그러면 여기에서도 제품명의 범위에서 건조기를 찾고 판매 금액의 합계를 먼저 구한 다음에 건조기의 개수로 나눠주면 평균이잖아요. 썸 if 나누기 카운트 if. 썸 if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SUM 하시고 화살표로 내리시고 탭. 첫 번째가 조건을 비교할 뻔이고 뒤에가 여기 뭐 썸 렌지하고 나와 있잖아요. 합계 범위가 되겠죠. 그래서 제품명의 범위를 먼저 선택하시고 제품명의 범위를 선택하시고 FX 누르시고 탭. 건조기를 써도 되겠지만 이제 주소를 갖다 쓰는 게 더 빠르다는 건 아시겠죠. 그래서 건조기 있는 주소 B15 선택하시고 계산할 범위를 선택하시면 합계가 나왔어요.
그러면 건조기가 몇 개 있는지 나누면 평균이 되잖아요. 그러면 요 앞에 두 개가 똑같은 거잖아요. 그럼 여기를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냥 나누기 한 다음에 COU 하시면 카운트 if를 한 다음에 앞에 두 범위를 드래그 하셔서 붙이시고 가로를 닫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엔터. 그러면 건조기 판매 금액의 평균이 나오죠. 한번 했던 거라 어렵지는 않으시죠? 다음 8의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2번이죠. 자, 최근에 나오는 문제가 이제 이런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라 그랬어요. 자, 남자의 평균, 여자의 평균. 한번 평균을 구해서 채우는 작업을 해요. 물결 if에. 그럼 뭐가 있다고요? 절대 주소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가 조건을 비교할 범위와 계산할 범위가 바뀌면 안 되는 절대 주소라는 거예요. 자, 표 2에서 성별과 승진 평가 점수를 이용하여 남녀의 평균을 여기에 계산하세요. 소수점이야 둘째 자리에서 올림하여 한 자리 표시니까 올림이가 라운드 업 자릿수는 1. 그리고 에버러지 if를 이용해서 평균을 구하는데 한 번은 남자의 평균, 한 번은 여자의 평균. 여기가 조건 범위가 되는 거예요. 남, 여. 그러면 여기에서 평균을 구할 때 에버러지 if. 성별 중에서 마법사 들어가시고 탭. 남자를 선택하시고 탭. 계산할 범위를 이렇게 주어주시고, 자, 여기서 여러분이 사용할 때 내가 절대 주소를 넣어야 되나 안 넣어야 되나 결정할 때 잘 모르겠으면 확인하시고 얘를 일단 채워서 내려놓으시고 마지막 칸에서 더블 클릭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내려갔더니 여자의 평균을 구하는데 성별의 범위와 점수의 범위가 한 칸씩 밑으로 내려왔잖아. 범위가 이렇게 내려오면 안 되잖아. 그럼 그때 여러분들은 아하 하고 첫 번째 칸에 가서 조건을 비교할 범위가 움직이지 말아야 되고 계산할 범위가 움직이지 말아야 될 절대 주소구나 하고 엔터를 누르시고 얘 내용을 이렇게 채워서 다시 밑에 마지막 쉘에서 더블 클릭을 해보면 범위가 안 변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대로 됐구나 하고 확인하신 다음에 올림을 하라 했어요. 첫째 자리까지 표시해요. 올림은 R로 라운드 업 하시고 함수가 두 개가 들어가 있으면 커서를 왼쪽으로 옮기시고 Shift F3 마법사 불러내시고 탭. 이미 평균값은 9에서 값이 나와 있잖아요. 우리 자릿수만 지정하면 되잖아요. 둘째 자리에서 올림하여 한 자리 표시니까 뭐로 써줘요? 1 써주시고 다시 한번 밑으로 채우는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요 문제가 나오는 게 조금 어려운 문제에 해당이 돼요. 요게 이제 이렇게 우리가 밑으로 채우거나 옆으로 채우거나 또는 이제 대각선으로 채우는 경우가 나오면 더 복잡해지는 경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럼 9회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아까 1교시에 풀었었죠. 9회 4번. 개발팀을 제외한 사원들의 급여 평균을 보여주세요. 자, 소속팀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개발팀이 아닌 것을 찾아서 급여의 평균을 구하래. 급여의 평균이네. 그럼 우리는 에버러지 if를 써야지 그러는데 sum if와 count if 쓰래. 그럼 다시 한번 sum if 나누기 count if가 뭐다? 평균. 또 dsum 나누기 dcount도 평균이라는 거 좀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개발팀이 아니니까 같지 않다 개발팀이라고 넣어주셔야 된다는 거. 먼저 합계를 먼저 구해볼까요? sum 하시고 if 하시고 조건을 비교할 범위가 소속팀 중에서 범위 잡고 fx 탭 같지 않다 개발팀이라고 넣어주셔야겠죠. 세 번째 인수가 계산할 범위, 급여의 이제 평균을 구할 거니까 급여의 합계를 먼저 구하시고,
그리고 나서 개발팀의 개수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너나 COU 하시고 화살표 톡톡 내리시고 앞에 있는 두 범위가 인수가 똑같은 범위가 되겠죠. 컨트롤 C 하시고 뒤에다 붙이시고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평균값이 나왔죠. 자, 그러면 9회 오늘 했던 내용이네요. 자, 10회를 보겠습니다. 자, 10회 1번. 평균 판매량 이상입니다. 얘가 이제 또 판매량이 평균 이상이면서 재고량이 20 미만인 제품의 수를 구해주세요. 그러니까 얘도 조건에 계산 결과를 이용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계산산 오타가 있군요. 계산 결과를 이용을 할 때는 비교연산자를 따옴표로 묶어. 비교연산자를 따옴표로 묶고 AND하고 계산식을 써줘야 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도 count if else와 average를 써야 되니까 평균값을 먼저 구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verage를 먼저 넣어주시고 늘 av하고 average를 하시고 판매량 평균값을 먼저 구해보시는 거예요. 그럼 평균값이 188이 나와 있네요. 그러면 판매량 중에서 188 이상이면서 재고량이 20 미만인 개수를 구하니까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니까 count if s를 쓰셔야 되겠죠. 그리고 바로 커서 왼쪽에 들어가서 마법사 하시고 컨트롤 X로 올린 다음에 밑에다 일단 붙여놓으시고 이건 이제 계산식을 먼저 만들어 본 거예요. 에버지로. 그리고 나서 뭐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조건을 비교할 범위가 판매량의 범위에서 평균값 이상이잖아요. 계산된 결과를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운표 안에다가 비교연산자를 묶어주시고 AND로 해줘야지 얘가 이렇게 수식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재고량이 20 미만, 작다 20을 써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두 개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요게 2년을 통해서 이제 최근에 나온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물결 입함수에 채우는 작업과 계산하는 식이 옛날에는 잘 안 나왔던 문제예요.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있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11회를 보겠습니다. 자, 11회 1번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표 1에서 총점을 초과하는 학생 수, 초과예요. 이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비교연산자를 잘 쓰셔야 돼요. 초과는 크다만 쓰셔야 돼요. 늘 쓰면 안 되죠. 초과는 학생 수를 계산을 표시하세요. 또 count if와 average예요. 그래서 똑같은 우타를 계속 냈군요. 자, 물결 if 함수, if로 끝나는 함수의 조건의 계산 결과를 사용할 때는 비교연산자를 따옴표로 묶고 AND로 계산식을 넣어주시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서 총점 평균을 초과하는 거니까 총점의 평균을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에버러지 하시고 총점의 평균을 먼저 구해보시고 259가 나왔네요. 그리고 뭐 해주면 돼요? 이제 count if를 넣어주시고 커서 왼쪽 마법사 들어가서 얘는 평균은 조건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을 비교할 범위가 총점 범위를 선택하시고 평균을 초과잖아요. 크다. 근데 그냥 크다가 아니에요. 다운표 안에 크다 하시고 AND로 묶어주라 그랬잖아요. 여기 좀 최근에 빈도가 늘고 있는 거예요. 물결 if로 끝나는 함수의 조건의 계산 결과를 이용하는 게 나오면 그 계산식하고 비교연산자를
and로 묶어준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 초과예요. 그래서 크다만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크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래도 좀 나아요. 뭐가 낫냐 그러면 아까는 계산 결과를 이용하는데 명자를 써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and 연산자는 당연히 명자에 쓴다고 생각하는데 얘는 명자를 쓰라는 말이 없는데 and 연산자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기가 if로 끝나는 함수에서는 계산 결과를 이용할 때는 비교 연산자와 계산식을 and로 결합하는 게 있었지 하고 생각을 유추할 수가 있는데 여기다 명자까지 쓰라는 말이 나오면 좀 혼동이 될 수가 있겠죠. 여태껏 하다가 갑자기 12번이 나오면 또 이제 멘붕이 빠져요. 자, 12번, 2번을 보겠습니다. 12의 2번. 자, 기부 횟수에서 빈도가 높은, 가장 높은 빈도를 가진 회원들의 기부금의 합계를 구하려고 해요. 그러면 sumif 함수를 쓰는 거예요. 물결 if로 끝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빈도가 높은 값을 갖는 걸 찾는 거예요. 그게 MOD라는 함수예요. 최빈수. 그러면 얘도 물결 if 함수 조건에 계산산 똑같은 걸 몇 군데다가 못하려는 계산산 계산 결과를 이용하는데 우리는 똑같은 걸 찾을 때 늘을 쓴 적이 없어요. 기억나세요? 자, 예를 들어서 소속단체 중에서 종교가 있는 기업을 찾으세요. 여러분 는 종교 이렇게 쓴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똑같이 계산식이 나왔기 때문에 비교 연산자를 따옴표로 묶고 and하고 MOD를 써야 되는 게 맞아요. 기본적인 거는. 근데 똑같은 값을 찾을 때는 는을 안 써도 된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비교 연산자를 따옴표로 묶고 and로 결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에서는 and 연산자를 쓰란 말 자체가 없어요. 여기서 기억하실 건 뭐예요? 같은 값을 찾는 비교 연산자 는은 생략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최빈수라는 거는 이 기부 횟수에서 많이 나온 숫자에 해당되는 기부금의 합계를 구하는 sumif 작업이잖아요. 여기서 MODE를 한번 써볼게요. MODE. 그리고 마우스 화살표로 톡톡 내려가면 여기 자주 발생하는 값 최빈수를 구하는 거예요. 얘 똑같이 범위를 이렇게 잡으면 이 범위 안에서 가장 많이 나온 수는 6이야. 그럼 여기가 6, 여기가 6, 여기가 6. 그러니까 6이 3명이 나왔잖아요. 이 3명의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조건에 맞는 합계를 구하는 거니까. 그러면 얘가 조건이 되는 거죠. 그 sumif s를 이제 앞에다 들어가겠습니다. su 하시고 sumif. 함수가 2개일 때는 커서를 왼쪽에 놓고 마법사를 Shift F3으로 불러내시고 MOD 최빈수는 조건이에요. 그리고 위에 첫 번째는 조건을 비교할 범위 기부 횟수가 되겠죠. 탭하시고 조건 그리고 탭하시고 기부금의 총액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만약 비교 연산자를 쓴다 그러면 이렇게 쓰면 이렇게 늘을 하고 내려가면 얘가 또 계산을 못해요. 따옴표 안에 들어가니까. 그럼 이때는 비교 연산자를 따옴표로 묶고 and로 계산된 결과를 결합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는 6. 근데 는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똑같은 값을 찾는 는은 생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생략. 내려가면 얘가 알아서 6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공부를 아주 많이 한 학생은 더 어려운 문제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비교연산자를 써야 되는데 왜 and를 쓰라는 말이 또 없지? 이렇게 혼동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같은 값을 찾는, 똑같은 값을 찾는 는은 물결 if의 함수에서는 비교 연산자를 사용 안 한다는 거. 자, 여기에 보면 4번 문제가 또 물결 if 문제가 나왔네요. 그래서 한 회차에 물결 if 함수 문제가 2개가 나온 거예요. 직위가 팀장이 아닌 직원 수를 계산하세요. 계산된 상황 뒤에 명을 붙이세요. sum if, count if, average if 중 알맞은 함수를 쓰세요. 팀장 직위 중에서 팀장이 아닌 직원 수, 이거 는 하시고 COU 하시고 count if, 직위의 범위가 조건을 비교할 범위죠. 마법사 들어가시고 팀장이 아니니까 직접 쓰셔야 돼요. 같지 않다 팀장. 탭하시고 내려가면 얘가 따옴표가 자동으로 붙으면서 6명이 있어요 하고 들어오겠죠. 확인하시고 뒤에다가 명자를 넣어달라고요. 엔드 따옴표 명. 자, 13회 5번 문제. 너무 빨라, 괜찮나요? 13회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서울 지역 판매 금액의 평균이라고 되어 있네요. 판매 지역인 서울의 판매 금액의 평균. 그럼 얘가 딱 이렇게 나왔더니, 야, sum if, count if 나왔네? sum if 나오니 count if 하면 안 돼요. 더 편한 에버러지 if가 뒤에 있잖아요. 이거 문제가 이상한 거예요. 앞에 게 빠져야 되는 게 답이 2개가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그러니까 에버러지 if를 쓰면 되는데 우리가 맨날 sum if 나누기 count if가 평균인데 있네 평균? 이거 쓰시면 채점 프로그램이 애썼어요 하면서 맞았다를 거예요. 에버러지 if를 쓰면 되죠. 그러면 판매 지역이 여기 있고 이 지역에서 서울에 해당되는 판매 금액의 평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틀리라고 나온 문제가 아니라 그냥 보너스 문제. 에버러지 if만 그냥 쓰시면 되겠죠. 는 AV 하시고 에버러지 if. 조건을 비교할 범위 선택하시고 fx 누르시고 탭. 서울 선택하시고 탭. 판매 금액 선택하시고 엔터. 평균이 나왔죠. 되셨나요? 자, 14회를 보겠습니다. 14회 3번. 이 3번은 왼쪽에 있는데. 자, 애니메이션이 나와 있네요. 여기에 원작 국가가, 여기 원작 국가가 있네요. 이 중에서 대한민국이면서 그 다음에 판매 금액이 여기 있네요. 50만원 이상이면서 판매 금액이 60만원인 완구수를 표시하고 뒤에다 개를 넣어주세요. 얘는 조건이 3개예요.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count if s를 쓰셔야 돼요. COU 하시고 화살표로 토도독 내려서 count if s에 갖다 놓고 탭. 첫 번째 조건을 비교할 범위가 이제 원작 국가 중에서 마법사 들어가서 탭 조건은 대한민국이에요. 탭 판매 금액 범위에서 탭 50만원 이상이니까 그거 나갔다 5빵빵 빵빵빵. 다시 한번 판매 금액이 60만원 미만. 판매 금액 범위에서 탭 작다 6빵빵 빵빵빵 탭 하면 그 조건에 맞는 개수가 2개예요 하고 메시지가 나오면 수식 입력줄에 가서 엔드 따옴표 개 하고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되시겠나요? 자, 여기까지 해서